뭐 작물이 망가지냐 잘 자라요. 그러니까 HD 값은 우리가 그래서 온실에서는 3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잘 안 봐요 HD 값은. 왜냐면 제가 혹시 그거 보여드리는 저기 2월달 HD 값 보여드렸어요? 한번 딸기 동자? 안 보여드렸죠?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요거까지만 하고 센서 값은 저희가 지금도 여기 여치 보니까 HD 한 14, 16. 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볼게. 제가 농가 데이터를 갖고서는 그러니까 요걸 보여드리긴 할 것 같아요. 고도한 뒷거는 그대로 연결을 해보고요. 요건 농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HD 값부터 볼게요. HD 값이 25초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2월 며칠이야 이때가? 2월 10일이죠. 10일. HD 값이 얼마 나와요? 11.4가 나오죠. 네. 근데 이미 이거 딸기 농장이거든요. 딸기는 좀 훨씬 들어갔는데 이걸 보게 되면 벌써 11.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면요.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HD를 무슨 재료로 굴을 만드냐고 이거를. 이거는 의미가 없어. 보통 20, 웬만하면 15 다 넘어가요. 그거는 15 넘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가 뭐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농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맞출 방법도 없고 HD가.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HD 갖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얘기할 거는 아까 VPD 있죠. 식물. 그러니까 얘는 HD 값은 그냥 배합성만 있으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보게 되면은 또 하나가 이거는 이것도 제가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교육이 될 거예요. 이것들이요. 근데 요거는 요 VPD는 바로 식물체 체온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증산을 실제로 하고 있느냐, 실제로 식물의 증산량이 얼만큼 되느냐를 얘로 계산이 돼요. 이 VPD를 계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게 되면은 재밌는 게 요거랑 여분 센서하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여분 센서라기보다는 열화상 카메라하고 공기 인증 습도 센서하고 그 다음에 온도 센서하고 광량 센서가 있으면은 뭘 할 수 있냐면요. 식물에 건조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실제로 얼만큼 건조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센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식물의 이제 수분 스트레스 정도를 뭘로 측정하느냐? 바로 그러니까 기공이 열린 정도를 갖고 우리가 식물의 스트레스 정도를 진단하는데 기공이 완전히 닫혔다는 얘기는 물이 안 묻어서 닫혔다는 얘기는 수분 스트레스를 굉장히 세게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공 열린 정도를 갖고 판단하는데 이따 뒤에서 좀 센서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키가 큰 작목은 0.5에서 1m 아래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거 한 대 얼마일까요? 1,000만 원 정도예요. 설치하는데 그 두 대별 정도 설치하면은 한 2,000만 원, 3,000만 원, 2,500만 원 들어가죠. 굉장히 있으면 좋은데 네. 편리하죠. 네, 편리하죠. 없어도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직접 추정하면 되잖아. 가끔 한번 이거 하루에 몇 번 추정하면 되죠. 불편할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다. 불편하다. 하나 내가 얘기해줘. 불편하다. 못하는 거 아니다. 하면 돼.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매일 측정할 필요 없어요. 어제 한 번 들어가 뭐가 다르겠어. 그죠? 매일 가끔 한번 측정하면 되는 거고. 얘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뿐이고. 그리고 식물은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적분 제어하고 미분 제어라고 했잖아요. 미분 제어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 온실도. 안 한다고 했죠? 왜 안 한다고 했어요? 온실은 공간이기 때문에, 식물이기 때문에 반응이 바로 나요? 안 나요? 시간이 지연 예산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미분 제어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적분 제어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식물이 바로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환경들이 지속됐을 때 식물이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바로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정할 것도 없고 그냥 야 갑자기 해가 세졌네? 올라가 봐야지. 오늘 한번 내일까지 해봤더니 대충 이렇네 하면은 며칠은 가고 이렇게 계속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흐린 날 재봤으면은 야 오늘 흐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지식들이. 그러면 우리가 0.5m, 1m, 생장점에서 0.5에서 1m 위에 층고가 높은 온실에서 설치를 해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온도와 여분의 차이를 측정해서 우리가 측정하려면은 열화상 카메라가 측정하는 곳은 바로 식물체가 백엽상의 옆에 있는 나무를 측정해야 된다.
배ገብ선 옆에 있는 거 측정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온도라는 거는 온실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상태만 찍은 구역은 어때요?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바로 배겹선 옆에 있는 나무를 찍어야 된다는. 그래야 오차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부입은 약 30에서 3에서 10 입방 제곱미터 정도를 이렇게 측정을 해요. 이렇게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하나로 찍잖아요. 이거는 포인트로 해서 딱 이렇게 찍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넓게 찍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구역에 있는 온도를 통째로 재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얘는 IR, 열화상 카메라가 열화상 IR 카메라로 찍어서 그 전체의 편도를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열화상 카메라 들어가니까 당연히 뭐 열화상 카메라 싼 거 살라고 해도 한 80만 원 줘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비싸게 들고. 그래서 어리거나 작은 나무의 경우는 함정물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 짚고 나무. 왜냐면은 어떻게 돼요? 작은 나무도 속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무만 직접 가까이 붙이라는 얘기고. 그 센서의 오작동 확인하고 이건 뭐 그래서 야간에 측정된 여부는 공기 온도에 비해서 0.5도에서 1.5도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간에 식물체 온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낮아요. 무조건 식물체 온도는 낮은 게 정상이에요. 적외선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성, 우수한 안정성이 있으나 고정이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파 센서. 파는 이제 일단 볼게요. 마이크로몰이죠. 마이크로몰은 숫자 개념이에요, 에너지 개념이에요? 숫자 개념이죠. 이게 개수예요. 1제곱미터에 그 광자가 몇 개가 도착했느냐를 갖고 계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파는 제가 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시광선하고 파가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가시광선과 파는 구역이 좀 다르긴 한데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가시광선대를 그냥 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그 구역배가. 그러면 우리가 주요 사항에서 작물 상부에 수평으로 센서를 설치하고요. 센서에 그림자 생기면 안 되고 정리로 청소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파 센서는 뭐라고 써있어요? 퀀텀이라고 써있죠? 퀀텀 센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퀀텀. 그다음에 기공 센서 여기 보면은 제가 갖고 다니는 센서 중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퀀텀이라고 써있거든요. 퀀텀. 여기 퀀텀이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기공 센서 모듈은 이제 볼게요. 이 표면에 있는 현미경이나 카메라로 관찰이 가능하나 용이하지는 않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따라서 소프트웨어 센서를 하는데요. 작물의 에너지 및 수분 면에서를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공은 우리가 기공을 열린 정도를 우리가 소프트웨어 센서로 평가를 한다 하는데 기공은 에너지 및 수분 균형을 영향을 주는 유일한 기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공 상태 모니터는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레츠그로 스토마터 센서 모듈은 센서 신호와 모델 기반 계산을 결합한 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거죠. 하드웨어는 뭘까요? 열화상 카메라, 광도계, 그 다음 온도계를 종합으로 해서 바로 기공의 열림 정도를 바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판단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기공의 열림 정도를 보고 우리 또 뭘 본다? 식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를 또 평가를 한다는 거죠.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량이 모자라더라도 뭘 해야 돼? 바로 차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걸 우리가 소프트웨어 센서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는 다 갖고 있잖아요. 광량계, 그 다음에 온도계, 습도계 다 있죠. 뭐만 있으면 돼요? 요 설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야지만 이게 설정이 가능하죠. 없어도 돼요? 야 이거 아까 얘기했죠. 스트레스 받는 안 받는 이걸로 한다고 했죠. 딱 찍었어. 여보 공교 여기 뭐야죠? 여기 백업상이 있는데 딱 찍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백업상 온도는 봤더니 21도인데 얘가 23도야. 뭐예요? 기공 닫혔네. 빨리 문을 커튼을 닫아야겠구나. 딱 했더니 찍었더니 공기 온도는 백엽상 온도는 27도인데 요거는 22, 3도야. 아니요. 빨리 닫아야겠네. 얘가 지금 큰일 났다. 너무 물을 많이 증발하고 있구나.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때는 나무한테 그러니까 열매에 피해를 줘, 과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빨리 커튼 닫아야겠구나. 이거 보면서 하잖아. 이거 보고 할 수 있잖아. 이거는 한 1,500만 원짜리 달면은 사람이 컴퓨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 여러 번 알 수가 있지만 없으면 이걸로 갖다가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공센서 모델 주요 관심사항은 작물과 작물 주변 미기상, 기온, 습도, 여본, 파생들은 서로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했죠. 기온, 습도, 여본, 파, 광량, 체온, 습도, 기온이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수분 공급은 뭐 일일 공급량, 뭐 배행량을 사용하여 특정 점의 수분 공급 모델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거 설정이 됩니다. 그다음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데요. 아까 한게 아이럼도 하고요. 열화상 카메라는 또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그림을 만들고 디지털 카메라 같은 개별 픽셀로 여러 생성하는데요. 이 IR 온도계보다는 어떤 장점이냐면요,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열화상 카메라는 좀 떨어진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넷 센서라는 게 있어요. 레디에이트 센서는 뭘까요? 고가의 센서. 이건 아래쪽하고 두 개 달려있죠. 이게 뭘까요? 안에 달렸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비교를 해요. 이건 뭐예요? 두 개의 피라메타와 두 개의 피조메타. 센서 4개 달렸다는 거죠. 피라노메타는 뭐예요? 와트 센서고요. 피조메타는 와트 센서고요. 피라노메타는 파 센서예요. 그러면 두 개 달았으면 하나는 들어오는 거 되는 거고 하나는 나가는 거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넷 센서예요? 넷은 뭐예요? 넷이죠. 우리가 넷제로라고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빵이다, 0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넷은 넷이에요. 말 그대로죠. 들어오는 복사열과 나가는 복사열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는 센서가 바로 이 넷 센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도 비싼데 4개가 들었으니까 얼마 비싸겠어요? 그럼 넷 센서가 있으면 어떤 게 좋아요? 바깥에 피조메타 없이 그냥 딱 넷 센서가 있어. 야,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하고 0이 되면 알림이 쳐. 반대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하고 플러스 50이면은 알림이 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반대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플러스 50일 때는 에너지 스크린만 쳐. 근데 들어오는 게 들어오고 나가는 빵일 때는 알루미늄 쳐버려. 될 수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럼 내가 커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없으면 못하느냐? 하죠. 뭐 내가 내 몸이 귀찮아 할 수 있어요. 이것들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내가 있으면은 편리하고 없으면은 귀찮고. 그럼 귀찮은 것도 뭐 계속 귀찮냐? 몇 번 측정해 보면은 우리나라 머릿속에 기억 있잖아요. 1년의 날씨가 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년, 2, 3년, 4년 농사 짓고 나면은 몇 번 측정을 해봐요. 야, 11월 되니까 한 4시쯤 되면은 벼가트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니, 좀 빠르다. 3시쯤 되면 벼가트 되는 것 같아. 4시쯤 되면은 50와트 이하로 떨어져.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야, 그러면은 벼가트 상에서 알루미늄 울트라 치고 한 1시간 정도 됐을 때 알루미늄 치고 퇴근해야겠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 그럼 한번 정해놓고 나면은 그 시간대에 비슷하겠죠. 식물은 뭐예요? 아주 복잡한 화학기기가 아니잖아요. 대충 우리가 대충만 맞추면 되니까. 얘는 정확하죠. 이 센서는 안 정확하죠. 이 센서도. 왜 안 정확해요? 이게 정확할 리가 없죠. 대략적으로 맞는 거죠. 나가는 에너지가 이게 왜 위치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이것들요. 왜냐면 다르니까 대략적으로 맞추는 거니까요. 근데 넷 센서를 설치했는데 넷제로에서 알루미늄을 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복사 냉각이 발생해서 생산점이 오그라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0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50인데도 보니까 또 오그라들고 마이너스 100이죠. 근데 여기 주 있죠.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어떤 온실은 온실마다 다 같냐? 아니죠. 어떤 온실은 내 센서의 위치가 바깥으로 나가는 걸 잘 측정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넷제로가 마이너스가 더 빨리 되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내 센서를 설치해도 기준점만 정해질 뿐이지 이것도 내가 추가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센서는 순 방사선 측정 센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단파 및 잔파 간의 합계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작물이 느끼는 복사 에너지와 출력 에너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의 작물 에너지 균형에 대한 좋은 총천력이 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입력되는 복사 에너지로 밤에는 작물로부터 하늘로 나가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고요. 온실 외부의 피라미터와 피조메트와의 정보 가치를 높여준다. 그러니까 안에과 바깥에 동시에 있으면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 전략을 추적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이 레슨은 스크린을 사용하는 전략에 매우 유용한 장비가 되겠다. 근데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주의사항은 센서의 최적 위치가 넓은 시야각 때문에 작물의 캐노피에 가깝게 설치하는 게 좋고요. 작물의 생장점에 위치하는 가깝게 놓는 게 좋고요. 정확히 수평을 설치해야 되겠죠. 조금만 틀어져도 에너지 적게 측정이 되겠죠. 센서 신호를 온실 환경 제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진동표가 이성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스크린 위치로 잡들. 그러니까 스크린에 갔다가 스크린이 왔다 갔다 할 때 어떻게 돼요? 조금씩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스크린, 그러니까 떨림 증상이 없는 곳에 센서를 설치하라는 것들이거든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센서라는 것은 방해가 받으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무게재는 저울이겠죠. 그러니까 수분을 측정하는 이제 도구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증량 저울은 배지 수분 측정 센서가 있어요. 중량 저울은 수경 재배에서 배지 이렇게 올려놓고 배지의 무게를 측정하는 우리가 무게를 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면이 15리터예요. 15리터는 약 15리터의 물이 들어가요. 근데 13kg가 돼 있어요. 우리가 15분의 13을 나눈 곱하기 100 하면은 함수율이 나오겠죠. 근데 앞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배지 하나가 무게가 500g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해버려요, 배지 무게를. 근데 코코넛은 2kg가 되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빼고 얘기해요. 내가 물을 완전 포수시켰더니 18kg야. 2kg 빼고 16kg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무게를 잴 때는 무게를 재봤더니 15kg 됐어. 그러면 거기서 2kg 빼고 16 빼기 13이 되면은 3kg만큼 물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게 돼요. 앞면은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오차 범위를 봐서 그냥 무시해버리는데 코코넛 배지는 무게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배지의 수분 함량은 중량 저울과 수분 측정 통해 측정이 가능한데요. 제가 여기가 저걸 안 닫았구나. 저걸 안 닫았구나. 수분 측정 센서가 있어요. 그 수분 측정 센서는 그러니까 센서를 이용해서 TDR이나 FDR 센서를 이용해서 함수율을 재는 거는 앞면만 가능하다. 앞면도 그냥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그로단 앞면을 쓰고 있으면은 그로단 센서를 통해서만 수분 측정이 가능해요. 내가 그로단 센서를 쓰고 있는데 퀸즈랜드 센서를 박아버리면은 안 나타나요. 그리고 모든 TDR이나 FDR 센서 갖고는 코이어나 펄라이트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토양도 측정이 안 돼요. 거의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지 무게 재는 것들은 앞면이나 코코넛이나 펄라이트나 다 배지 무게 그러니까 함수율 측정이 가능한데 이 수분 측정 센서를 이용한다. 우리가 TDL이나 FDL 같이 정기적 신호를 이용한 센서들은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요. 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혹시라도 내가 코이어 배지나 펄라이트나 사용하는데 내가 수분 센서를 이용해서 수분 센서를 이용해서 앞면에 코이어나 펄라이트의 그 함수율을 계산한다?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지 무게 재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수율 측정할 때 그로 센서 같은 경우는 하나에 500만 원 해요.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하는데 뭐 갖다가 찍으면은 300만 원 떨어졌나? 3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찍으면은 딱 무게 측정이 그러니까 함수율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센서가 이만해요. 바늘이 길어, 엄청 길어. 이만한 손가락 같은 게 이만한 게 6개가 달려있어. 9개가 달려있거든요. 굉장히 고가이면서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구성은 괜찮은데 얘도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센서가 그로단 하면 전부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안에 센서에다 설정을 해야 돼요. 얘는 마스터다, 드라이 마스터다, 아니면 얘는 뭐다, 다 이걸 입력해줘야 그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 값이. 그래서 굉장히 앞면조차도 그 센서를 측정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호이어나 펄라이트는 맞을 수가 없고요. 토양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누가 팔고 다니면 조심하셔야 돼요. 맞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TDR하고 FDR 센서 나온 지가 벌써 40년이 흘렀는데 40년 동안 우리가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뭐죠? 후겐돌이나 프리바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사용 안 하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센서 같은 경우도 저기도 건식 본독에 쓰잖아요. 전부 다. 예, 그 디지털 센서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안 썼으면 좋겠는데 쓰시는 분들이 있고. 몇 가지 고려사항이 이제 대표값을 얻으려면 저울 길이가 2m, 3m 정도 돼서 배지를 2-3개 정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수평을 설치해야 되고, 추가적인 수분 센서. 수분 센서는 배지 위치에 따라 수분 함량의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정확도를 높이려면 여러 위치를 모니터해야 해요. 이거는 앞면에만 해당된다고 했어요. 후에는 안 맞는다고. 이거 이제 뿌리 그 근권 온도계는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엄청 잘 맞는다. 얘는 유일하게 신뢰하는 게 제가 이거예요. 근권 온도계는 잘 맞아요. 온도계. 그러니까 저는 근권에다가 설치해서 그 측정할 때 그나마 신뢰하는 것은 온도 정도는 신뢰를 하고 있어요. 온도는 잘 맞거든요. 근권 온도 센서는 뭐 뿌리의 온도, 수분의 성장 여러 가지 이제 그 양분 흡수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센서를 측정하는데요. 근권에 대한 함수율이나 이식 등 센서 등은 대부분 온도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온실 내의 온도와 연동돼야 된다. 왜냐하면 온도라는 건 함수율이나 이식 센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가 높으면은 물이 더 많다고 느끼고 낮으면 적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이씨도 온도가 높으면 더 높다고 느끼고 온도가 낮으면 더 낮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측정해서, 그렇다고 온도가 항상 우리 여기 보잖아요. 이거 제가 갖고 난 20m 여기 보게 되면은 온도가 나와요. 얘가 온도를 통해서 지가 스스로 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씨를 측정할 때는 온도가 있어야 바로 온도에 따라 전기저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통해서 교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이건 지가 알아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다고. 얘도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20도면 20도, 10도면 10도 알아서 하니까. 근권 온도는 뭐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히팅 맵이라고는 그리는 게 있어요. 히트 맵이라고.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온실 구역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이게 와이어리스 센서가 발달했죠. 그러니까 무선 센서가 발달함에 따라서 센서를 온실 곳곳에다가 이제 좋은 센서죠. 얘가 이렉터 온실인데 이렉터 온실에다가 이 온도 센서를 와이어리스 센서를 갖다가 10개 설치. 그러니까 여기다 10개, 10개 설치해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자동으로 그려주는 센서가 있다. 그러면 지가 어떻게 하느냐? 10개 갖고서는 다 30개 갖고 온도 전체를 모르잖아요. 지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역의 온도를 여기가 15도였어. 근데 저기가 10도야.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쪼개서 온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히트맵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히트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맵을. 이거는 사실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설치한, 지금 국내에 설치한 업체는 제가 못 봤어요. 한 군데는 아직까지. 근데 뭐 이런 것도 있더라. 헥타당 10개 정도 설치하라고 돼 있잖아요. 보세요. 이게 몇 헥타예요? 4헥타, 5헥타 되게 설치하는 거야. 보통 또 요거 히트맵도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요 센서 값도 있지만 센서 10개 달라면 돈이 얼마 문제인데 비싸고. 그 다음에 센서 네트워크 설치 이유는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무선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기후 제어 시스템과 결합을 권장하는데, 이를 통해서 외부 조건 변경이나 온실 온도 변화를 쉽게 제어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센서는 뭐 작물의 상부에 수평을 정착해야 되지만 다른 높이로 설치해도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긴 해요. 그러면은 한 층만 수평을 그러니까 요 높이에만 설치해도 비싼데 다다른 설치하면은 엄청 비싸지겠죠. 한도에 대한 정확성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로 위험을 해석하려면 적외선 여분 센서 또는 열화상 카메라로 작물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이런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네트워크 온도랑 열화상 카메라의 식물체의 표본이 서로 연결되면은 우리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죠. 이것들이요. 근데 재밌는 거 여기서
알았다. 이거 왔어요. 해석을 누가 할까요? 해석을. 요거에 대한 샘플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외국에도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매치브로 애들이 만들어서 보내준 예시가 있는데 해석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용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실에서 운영된 스마트 카메라가 운영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하다못해 이런 데이터 유입고 들어오는 시스템들이 생각할 때 아무나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전부 다 뭐냐면은 전문가용이에요. 전문가가 하는 거지 전문가가 해석하는 거지 해석이 돼 있지 않잖아요. 다 본인이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특히 히트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가용 시스템이고 이걸 이용해서 온실의 그 난방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판독값을 그다음 온도 센서는 이제 좀 정확도가 중요하고 온도 센서는 결로에 젖지 않아야 되고 센서는 단단히 고정돼야 되고 특히 결로에 젖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돼요. 특히 네트워크 센서 같은 경우 비값생은 직사광을 피하고 넘어가고요. 이거 보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 센서들입니다.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뭐 디지털이죠. 여기서 단점이 있어요. 디지털이란 뭐예요? 아까 디지털로 온도를 재면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고장이 잘 난다. 그럼 내가 여기 10개 설치했어. 그러면 고장이 잘 난다. 고쳐야 될 거 같아요. 바꿔야 될 거 같아요. 누가 수리합니까? 센서를? 교체해버리죠. 그러면은 하나에 50만 원씩만 잡아도 10개면 500만 원이고 물론 이제 올해같이 한동에서 70만 원씩 했으면은 평당 70만 원씩 했으면은 뻥값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해서 와이드 센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의 목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셀프로 센서라는 것도 있고 과일 성장 센서도 있는데 제가 여기 연구 목적이잖아요. 근데 프로크로스 센서를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우리나라 누가 만들었어요. 근데 안 된대. 그리고 이 프로크로스 센서가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 이렇게 했는데 과일이 있는데 여기다가 과일 요만한 거 이렇게 달았어. 간섭이 있죠. 닿았잖아요. 네. 간섭이 있죠. 그래서 카메라를 찍으면은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져요. 카메라를 찍고 있으면 센서 값도 비싸지만 이것도 비싸지만 이거 해석하는 것도 비싸요. 그다음에 셀프로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찔러서 안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 흐름이 있죠. 얘 자체가 방해가 돼요. 연구 목적으로 이걸 갖다 상업적으로 쓰겠다는 분들이 또 계셔갖고 왜냐하면 제가 셀프로하고 프로크로 센서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2024년 현재 네덜란드에서도 아직 상업적으로 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센서들이 지금 나온 센서일까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옛날에 썼을 때 지금 우리 교수님이 지금 퇴직하셨는데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도 있었대요. 그러면 언제요? 40년 전 이미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입 두께 센서. 입 두께 센서를 어떻게 하냐면 입에다가 뭘 이렇게 붙여. 그럼 붙으면 또 뭐가 생겨요? 간섭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연구 목적으로 잠깐 가능한데 재배 목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팔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개발해갖고 지금 어디 잘 다녀보시면 아마 이거 팔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굳이 왜냐면 앞에 것들 있잖아요. 요거까지 내가 바라지도 않아. 최소한 요거죠. 배지 무게되는 거 있으면 좋죠. 요건 더 있으면 좋겠어. 이건 있으면 좋겠다 말이야. 내가 돈이 있으면 요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더 있으면은 이거 정도는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정도 하나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돈이 또 있으면은 요것도 하나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요. 요것도 배지 무게는 게 아니라 배지 무게가 먼저예요. 배지 무게가 먼저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이런 열화상 카메라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요새 그 스크린 터치가 우리나라에서는 6, 7, 8월 달에 너무 늦게 쳐요. 5, 6월 달에 4, 5, 6월 달에 이미 사고가 식물에 스트레스 받고 치거든요. 근데 열화상 카메라가 있으면은 했는데 식물 여보하고 공조도 하고 0.5도 붙으면은 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도 벗어나면 3도 이상 떨어지면 다시 치라고. 너무 뭘 많이 흡수하니까. 네. 하면 되잖아요, 이것들은.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새 야 IR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가 생장점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조금 편하겠다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 볼 때는요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보고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파리 끄트머리 모양이라는 거 갖고 야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 빨리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초보자들은 이게 휘둘면은 스트레스 받은 거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멀쩡한 거 보이거든요. 이게 이 꼴에 살짝 이게 이렇게 내려갔나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있으면은 판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기계적 판단이 돼버리니까 훨씬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리고 돈 있으면은 또 하나 있으면은 요거 이제 요거 피치 여기 넷센서 있잖아요. 넷센서가 요거 넷센서 보다 먼저 요거 집 커튼 위에 센서 설치 하나 해놓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은 요거 넷센서 있죠. 요거까지 설치하고 그래서 돈이 남으면은 맨 밑에 요거 이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앞에 거 설치하는데 못 봤어. 면적을 늘리자. 일단 면적을 늘리고 돈이 남아 돌아 그러면 앞에 거 다 달고 그래도 화면을 뒤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쪽에서는 상업적 온실에서는 국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충남, 익산 이쪽 이 동네 있잖아요. 전북, 충남 요 지역에서는 최고 첨단 온실이 제가 볼 때는 팜팜이거든요. 팜팜에도 없어. 팜팜에도 없고 재배다가 보급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없는데요.